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환경 변화나 불의의 사고,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크게 의학적 장애, 학습장애, 특수교육적 목적을 위한 장애 구분, OECD의 구분, WHO의 생물학, 심리학 장애 등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장애 극복을 위한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등급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의 경우 각기 다른 교육 방법론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OECD가 제시한 3가지 영역인 신체장애, 학습장애,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른 장애 극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도에서 차별적인 단어나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현상의 일부를 설명하기 위해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에 대부분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표현이 보도 과정에서 은연중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제연합은 2006년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제8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보호하며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 차별과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간접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광고의 차별 등으로 차별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천을 인권보도 준칙 제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하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고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노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세넥스는 대략 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식갑자를 사용하는 동양에서도 환갑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연로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기로소라는 명예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기로소는 국가를 위해 봉직한 관료들이 노년을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비와 요양인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어른이자 원로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노인은 연장자이자 사회적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으로 인해 공동체의 원로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존중이 실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공동체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인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후속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핵가족화와 더불어 점점 노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노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노인이 후속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계층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세월이 쌓이면 노인이 되는 것처럼 노인 문제는 개개인이 그 언젠가 맞이하게 될 자신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언론은 노인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주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1991년 총회 결의를 통해 노인을 위한 국제연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존엄성의 원칙에 따라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제6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언론이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으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인 관련 보도 시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하고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며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상당 부분은 언론이 단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언론도 함께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